펜 따고 있었는데 거기가 베란다였잖아요. 베란다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이제 다 닫으려고 하다가 쿡 찌인 거예요. 그리고 현수가 나가면서 현관문을 열었잖아요. 맞는 것 거기에 같다. 손 딱 껴가지고. 됐다. 우리 은영이가 잘하네요. 우리 은영.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영희가 왔다 갔다 지금. 정답.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아이들의 손가락이 잘라지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것. 집이나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입니다. 먼저 세은이의 경우 강아지와 놀면서 베란다 미닫이 문에 한쪽 손바닥을 대고 있었는데요. 이때 세은이에게 급히 달려오던 엄마가 베란다 문을 짚으면서 문이 움직였고 결국 그 틈에 세은이의 손이 끼어 순식간에 손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다음 현수의 경우 외출을 하기 위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현관문을 나서던 중 미끄러지면서 현관문 사이에 손을 짚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닫히면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문의 이 틈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면 이렇게 손가락이 잘릴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 부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 병원이 지난 3년간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114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10명 중 7명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이들은 뼈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된 경우도 24%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주로 어디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는 것일까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손가락 절단과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 의외로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에서 현관문이나 방문, 베란다문 등에 손가락이 끼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실제로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는 11살 허모군은 집 현관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2009년에는 부산에서 한 살 아기가 집 베란다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쉽게 열고 닫히는 문을 장난감 삼아 노는 경우가 많고 사고의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문틈에 손을 넣었다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많은 사고가 나는지, 왜 아이들은 위험한 문틈으로 손가락을 넣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하게 지어놓은 세트입니다. 세트 안에는 단단한 현관문과 나무 소재의 여닫이 방문, 그리고 미닫이 형태의 큰 베란다문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거실 한켠에는 역시나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롱도 배치했습니다. 그런 후 행여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문마다 두툼한 스펀지로 끼임 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장난감을 늘어놓았는데요. 자, 이제부터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아이들 10명을 이곳에서 놀게 하고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해봅니다. 바닥에 놓여진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금방 실증을 느끼는 듯 아이들이 하나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물론 한 아이는 아예 문에 매달린 채 놉니다. 베란다 문 사이를 넘나들며 노는 아이들. 현관문도 힘껏 열어봅니다. 장롱문을 열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만약 문틈에 끼임 방지 장치가 없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아이들의 손이 문 사이에 끼어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가? 저게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또한 문의 이음새 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 문이 쾅 닫히면서 손을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마이갓.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 그 위험성이 어떤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안에 쇠로 된 단단한 현관문과 나무 재질의 여닫이 형태로 된 방문, 그리고 베란다 문으로 많이 쓰이는 미닫이 문이 있는데요. 역시나 손가락이 낄 수 있는 장롱도 배치했습니다. 자, 과연 이 문들의 위력은 어떨까요? 먼저 현관문 사이에 5세 이하 아이의 손가락뼈와 강도가 비슷한 나무 연필을 넣어보겠습니다.
쾅 닫자 맥없이 뚝 부러져버리는 연필. 이번에는 방문 사이에 연필을 대보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역시나 힘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럼 베란다 미닫이 문은 안전할까요? 미닫이 문을 빠르게 닫습니다. 역시나 연필이 문 사이에 끼어 두 조각으로 부러지고 맙니다. 다음은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은 장면. 볼펜을 넣고 문을 닫자 순식간에 으스러지며 손상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 비해 손가락이 훨씬 크고 단단한 성인들은 안전할까요? 일반 성인의 뼈 강도와 가장 흡사한 인공뼈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의 뼈보다 3배 이상 강도가 센 어른의 뼈 역시 문 사이에 끼었을 때 손이 으스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뼈는 무사할까요? 이것은 일반 성인 남자와 비슷한 인공 발뼈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하물며 피부와 근육이 매우 약한 아이들은 이곳에 손가락이 살짝만 끼어도 골절은 물론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은 위험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문이나 서랍 등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등 공간 탐색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신체 부위가 끼는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게 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성장판이 손상돼서 다친 손가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장애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가락을 위협하는 것은 가정 내 출입문만이 아닙니다. 싱크대 문이나 세탁기 문 혹은 작은 서랍장 문도 언제든지 아이들의 손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문이 아니더라도 부엌용품 중 칼이나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아이들이 믹서기에 잘못 손을 댔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여름철엔 돌아가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많으며 DVD 플레이어의 좁은 틈에 손가락을 잘못 넣었다가 절단되는 사고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이 가정에서 손가락이 문에 끼이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모든 문에 문이 쾅 닫혀 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문 사이 끼임 방지용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다치기 쉬운 날카로운 물건은 되도록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고, 손가락이 낄 만한 좁은 틈이 있는 곳에는 테이프로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서 아이의 손이 절단되었을 경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손가락 절단 사고의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친 부위의 손은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소독된 거즈로 절단면을 감싼 후 압박 붕대로 지혈해야 합니다. 병원까지 이송 시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혀 심장 위치보다 높인 후 삼각건 같은 전으로 굽힌 팔을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잘린 손가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잘린 손가락에 대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먼저 잘린 손가락을 소독된 거즈에 싼 뒤 깨끗한 타올로 두른 다음 방수백에 넣어 밀봉시킨 뒤 얼음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냉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접합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움진 문이 때로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우리 아이의 손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학원에 온 정우. 그런데 장난을 치다 그만 한 여학생과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 순간 정우는 한 학년 선배인 예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왜요? 괜찮으세요? 야, 복도에서 농구를 하면 어떡해? 괜찮아. 가자. 쟤 웃을 때 좀 귀엽지 않아? 이가 되게 하얗고 가지런해. 반했나봐요. 이가 되게 하얗고 가지런해. 그렇게 17 소년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넌 이거 맞지? 가스. 남자답네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우가 달라졌습니다.